무기토들은 이 병원연에 인성운이 들어오죠. 예. 무기토들은 병원연에 인성운이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토들은 이 병호가 이게 화생토가 되니까 그렇죠. 인성운이 들어옵니다. 꽉 차게 인성운이 위아래 이렇게 들어와요. 올해는 이 병호가 같은 글자들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인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뜻이 있어요. 뭐 이것은 뭐 끝없이 뭐 문서도 되고요. 그렇죠. 문서도 되고, 요거는 뭐 공부도 되고요. 뭐 시험도 되고, 이 인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계약도 되고요. 뭐 매매도 되고요. 뭐 의미하는 바가 수도 없이 이렇게 많죠. 그리고 이 인성운이 오면은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지군도 여기에 들어가요. 이지군도 들어가고요. 또 이 인성운이 오면은 또 이동운이죠. 이동운입니다. 뭐 인사이동이랄지. 이직운이라는 것은 직장 이직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는 이게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이직운으로 들어가질 않고요. 인사이동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직운은요, 소기업, 뭐 중소기업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전부 이직운으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인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람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으로 치면요, 모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도 되고, 그렇죠. 손주도 됩니다. 그 다음 뭐 장인도 되고, 뭐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성이라고 하는 게 또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극하는 게 뭡니까? 제죠.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극을 하는 게 뭐가 됩니까? 인성이죠. 제가 극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조부도 됩니다. 내 아버지가 극을 하는 게 아버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뭐 사람이나 사회적인 그런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운으로서 들어온다 이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성운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주예요. 각자 사주의 이 구성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각자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인성운을 이렇게 볼 때 이런 구조가 있죠. 기토와 이렇게 간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령 무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구조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병운연운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여기서 우리 사주 구조상 이게 관성이죠. 관성과 비겁이 이렇게 합을 이룬 사람들, 합구조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지군이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이지군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자, 이 무토에 이 병화는 인성운이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이동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지군, 뭐 이동운이라고 했죠. 뭐 인사이동이 있든지 그 다음에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생을 하고 들어옵니다. 병화가 화생토를 해요. 이렇게 화생토를 하면 이 기토가 움직이면서 이 간목하고 어떻게 돼요? 예. 원국의 그림이 합을 짜고 있죠. 원국의 그림이 합을 짜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화생토하고 밀면은요, 요놈이 움직이면서 갑기합하고 이렇게 붙어버린다고. 이렇게 합이 돼버려. 이렇게 합이 되면은, 자, 비겁과 관성이 합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남이 뭐를, 관은 뭐예요? 내 직장이죠. 직장을 가져가는 거야. 남이 내 직장을 합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남이 내 직장을 가져갔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지군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운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운은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26년에는 이직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응? 나 회사 옮기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이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움직여야 좋을지 안 움직여야 좋을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전체 사주의 글자를 보고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올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설령 안 움직였다라고 할지라도, 자, 그러면 내년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 가면은요,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내년에는 뭐예요? 정민년이 들어옵니다. 정민년. 정민년이 들어오면, 자, 병오년부터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잃었던 사람이 정민년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화가 들어오게 되면 정화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임수하고 뭐를 합니까? 정임합을 하죠. 정임합을 합니다. 정임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뭐예요? 재성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요건 인성이죠. 자, 이렇게 인성과 재성이 뭐를 해요? 합을 합니다. 자, 인성과 재성이 합을 해요. 이렇게 합을 하면은 우리가 정화와 임수가 이렇게 합을 하면 정임합 뭐라고 그러죠? 목이라고 그래요. 목. 이건 뭡니까? 목은 뭐예요? 관입니다. 관성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재성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돈이고, 이거는 뭐예요? 월급이에요, 월급. 자, 이렇게 인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와서 이 돈이라고 하는 월급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합시키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합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다. 없어지는 거. 자,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요? 목을 만들어내. 목. 관성을 만들어내. 요거는 뭐야? 새롭게 만들었잖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뭐가 돼? 회사가 되는 거야. 새로운 회사. 자, 새로운 회사. 내가 새로운 회사로 어떻게 하는 거야? 옮기겠다고. 천간은 남들이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거니까 남들한테 뭘 하는 거예요? 공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떠들고 다니는 거야. 아휴, 나 회사 옮겨야 되겠어. 옮겼으면 좋겠어. 이러한 것을 운에 따른 마음의 변화라고 우리가 이렇게 읽는 건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병오년에 저런 화생토하면서 갑기합이 딱 이루어지고, 올해 이 사람이 잘 참고 견디고 살아도 내년도에 정민년이 딱 들어오면 정임합이 들어가면서 목이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은 내년에는 옮길 사람이다. 길어봤자 내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오년 운이 들어왔을 때는 인성운이 무기토에게 인성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기토에게 인성운이 들어오면 사주 각자의 구조에 따라서 무토와 기토들은 이런 이동수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자분 사주를 하나 좀 가지고서 우리가 사람 관계는 또 어떻게 발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좀 하면서
조금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서 우리가 좀 명리학은 저렇게 사람의 이 인생사를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에게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주가 신유, 신묘, 무기토죠. 그러니까 무자, 병진, 이런 사주예요. 자, 사주가 이렇습니다. 병오년운이 들어와요. 병오년운이 들어오면 사람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 5가 들어오잖아요. 5가 들어오면 자, 이분에게는 지금 올해 어떤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까요? 어떤 사람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까요? 자, 이게 뭐죠? 식상입니다. 식상이에요. 상관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고 상관이라고 하니까 상관기가 굉장한 사람이죠. 그죠? 예. 요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분 사주의 식상은 이건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분은요, 딸이 둘이에요. 자, 딸이 둘이니까 요게 첫째 딸, 요게 둘째 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째 딸은 신유고요. 둘째 딸은 신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오화가 들어오면, 자, 이걸 때리는 거야. 이게 누구야? 이게 둘째 딸이야. 둘째 딸. 둘째 딸이 어떻게 돼? 얻어맞는 거예요. 둘째 딸이 얻어맞으니까, 요 둘째 딸 때문에, 둘째 딸 때문에, 자, 26년도죠. 26년도에 내가 요 글자 때문에 내가 뭐를 해? 고생을 하는 거야. 마음고생을 하는 거야, 마음고생. 둘째 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 그러면 뭐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이 글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원인이야, 원인. 원인이고,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때리는 글자는 뭐예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원인이 뭐냐 이거야. 내가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인성이잖아. 아까 우리 인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성은 여자 사주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를 뭐해요? 극하는 거니까 요거는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되는 거예요. 사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볼 때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게 사위가 되죠. 사위가 돼. 그러면 요게 들어와서 뭘 합니까? 병신 합을 하죠. 신금일 경우는 합하고 경금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극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내 딸 사위하고 올해 합이면은 어때요? 잘 지내겠다. 부부 사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금 같은 경우에는 화급금을 때리고 오니까 사위가 내 딸을 갖다가 극을 하니까 어때요? 부부 사이가 안 좋겠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해석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오화가 들어와서 이걸 때렸단 말이야. 보니까 이 사위가 들어와서 이 둘째 딸을 때리는 거야. 둘째 딸을 때려. 이 둘째 딸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고등학교 지금 몇 살이냐면 3학년이야. 올해 3학년이 돼. 올해 3학년이 돼. 그러니까 25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그리고 26년도엔 이제 고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인데, 자, 보세요. 사위가 들어와서 때립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엄마의 입장이죠. 이 사주의 주인공이 엄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어때요? 열심히 학교 다니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신묘였죠. 그리고 신유입니다. 지금 엄마 입장이에요.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가 볼 때는 보세요. 무슨 운이 들어왔습니까? 인성운이 들어온 거야. 공부운이 들어온 거야. 공부운이 들어온 거야. 공부운이 들어와가지고 자, 내 딸이 어때요? 예, 열심히 공부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을 했잖아. 열심히 공부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딸 입장에서 보자고요. 내 딸 입장에서 딱 보면은요. 예. 자, 요게 딸이잖아요. 딸 입장에서 보면 관이 들어왔어요. 관이 딱 들어와가지고 합을 딱 했는데요. 요것도 관이죠. 관이 딱 들어와서 이게 뭡니까? 이거는 목이에요. 재성입니다. 이건 성적이에요. 자, 관이 들어왔는데 묘목이 어떻게 돼요? 파야. 극을 맞은 거야. 이렇게 관과 이체, 특히나 이 목글자는요, 우리가 무조건 사주를 해석할 때 이 글자는 학생을 해석할 때는 공부글자, 공부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목은 무조건 목이라고 하는 목화토금수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부글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목은요, 머리입니다. 인체의 머리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집중력을 얘기해, 집중력. 자, 목이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공부를 하는 학생이 집중력이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그냥 뭐 한 20분 공부하고서 그 다음에는 그냥 눈앞이 흐리흐리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관이 들어왔는데 오묘파루다가 관과 재가 깨졌어. 이 관이라는 공부하는 학생에게 뭐예요, 이게?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잖아, 학교. 학교가 그리고 또 성적이 그리고 공부 글자, 집중력 글자가 다 어떻게 됐어요? 극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 안 한다고.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반대로다가 이 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야, 남자. 남자를 만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합으로 들어왔죠. 합으로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관이 병신합으로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병신합으로 딱 이렇게 합으로 들어오면 내 마음에 쏙 드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공부할 학생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뭐를 해?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렇게 남자잖아. 남자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서 뭐예요? 딸의 뭐야? 일지, 몸을 건드는 거야. 몸을 오묘파 때리는 거야. 이 일지. 이 몸을 갖다가 일간일지는 몸이잖아. 내 딸의 뭐야? 몸을 남자가 들어와서 팔을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이 사람은 올해 다른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이 사람의 문제는 뭐야? 요 둘째 딸이야, 둘째 딸. 둘째 딸 문제가 터지는 거야. 그 뭐 때문에 문제가 터져? 관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관 때문에. 관이 들어와서 내 딸아이의 몸을 때려버렸다. 그래가지고 남자를 만났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결혼 정년기에 사람이 아닌 여자분이 어린 나이에, 요즘에 그런 프로 같은 거 나오잖아. 고딩 엄마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다가 임신을 한 거야. 남자를 만나가지고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집안이, 여기 또 뭐야? 이게 집이잖아.
누구의 집? 이분의 집이잖아.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야. 집이 얻어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집안이 난리가 났어. 왜? 이게 얻어맞으니까 이 글자 다 깨져버려. 그러니까 막 집안이 그냥 풍지박살이 된 것처럼 문제가 크게 터지는 거지. 이런 문제 터졌는데 조용할 집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임성운이 들어왔다 해서 일간일지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저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냥 일반론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해석을 다 봐야죠. 사주팔자 8글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자잖아요. 신묘입니다. 신유죠. 병진입니다. 이렇게 병오년이 이렇게 왔는데 이게 지금 이 둘째 따님이 문제가 터진 거야. 이 오묘파로 이렇게 터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병신 합이 들어가죠. 이게 남자잖아. 남자야. 내 마음에 쏙 들었어. 이렇게 병신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뭐예요? 쏙 드는 남자야. 자기 기준이지. 자기 기준이야. 내 마음에 쏙 드는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를 만나서 보니까 오묘파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오묘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파가 그건 뭐냐면 문제가 터진다. 우리가 통상 사회적인 통념상 우리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한다는 것도 문제도 있지만은 공부할 학생이 어때요? 공부할 학생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분은 병오년에 딸 문제로다가 마음고생이 큰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건데, 보세요. 올해는 아이가 임신을 하면 아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올해는 아이가 나올 그러한 해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 오가 들어와서 때리면서요, 자, 요 자를 갖다가 강하게 충을 시킵니다. 강하게 충을 시켜. 이게 누굽니까? 자, 요 딸 입장에서는 생을 하죠. 딸 입장에서는 생을 하고, 오화 입장에서는 이 자수는 뭐예요? 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관이 되는 거야. 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뭐야? 이 자수는 재성이 되죠. 재성이 돼. 그러면 이게 누구냐? 이게 손주야, 손주. 손주가 된다. 자, 손주. 근데 올해 이 손주가 어떻게 돼? 충을 맞아. 충을 맞으니까 올해 임신이라는 문제가 발생해도요, 이 아이가요, 만들어질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올해. 만들어질 수가 없어. 이 아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만약에 아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엄마가 길러야 돼, 엄마가 길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야?
일지에다가 누굴 깔았어? 예, 손주를 깔았고. 손주를 깔았다. 그래서 만약에 아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이를 데리고 길러줘야 되는 그러한 팔자를 가지고 있어요. 팔자를. 이런 팔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든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잘 해결이 됐어요. 잘 해결이 되고요. 문제들이 해결의 여러 가지 가닥들을 잡아 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다 풀렸어. 해결이 됐어. 자, 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자, 26년에 이 병홍, 붉은 말이 들어와서 내 인생사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분이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직장 문제입니다. 자, 이분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직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보세요. 신유죠. 신묘입니다. 무자. 병진이죠. 병운년이 딱 들어왔습니다. 자, 이 병운년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문제는 뭐예요? 요 글자가 들어와서 요 글자를 뭐 하는 겁니까? 극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사람으로 따지면은 여기서 윗사람도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윗사람. 뭐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당연히 연령적으로 직장에서 윗사람이면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상사가 되겠지. 우리가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관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인성도 역시 어른이란 말이에요. 윗사람이야. 사회적으로 나보다 윗사람. 그래서 무인성들이 있죠. 무인성들은요, 윗사람을 뭐 한다는 거야?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인성운이 딱 들어왔어. 인성운 윗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서 뭐를 해요? 내 목을 때리는 거야. 요게 뭡니까? 요게 관성이잖아요. 관성은 회사야. 자, 윗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관성을 때립니다. 이 관성은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내 관성이야. 그러면 내 직장을 윗사람이 때리는 거야. 그럼 윗사람 때문에 뭐를 해? 회사를 다니기가 싫은 거야. 윗사람 때문에 회사가 뭐 한 거야? 꼴 보기가 싫은 거야. 윗사람 때문에 회사 나가면 윗사람 때문에 뭐로 하는 거예요? 회사 다니기가 싫은 거야. 회사가 꼴 보기 싫은 거야. 자, 두 번째는요. 이 윗사람이 들어와서 또 뭐를 때려? 자수를 때립니다. 자수는 뭐야? 재성을 때려. 재성. 재성을 갖다가 충을 때려. 요거는 파지. 이렇게 윗사람이 저렇게 들어와 가지고서 저렇게 회사를 다 깨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돈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깼다라고 하면은요, 요 돈은요 직장인에게 이게 재성 돈이잖아요. 직장인에게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회사 나가면 짜증나는 거예요. 회사 나가면. 특히나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인에게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요. 마음의 평화를 얘기해. 내가 직장 나가면은 재밌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게 적응의 문제잖아.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오래
요 사람 때문에, 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서, 뭐가 안 돼요? 일이 안 되는 거야. 식상이잖아. 식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병신, 뭐로 들어와? 합을 딱 들어. 묶여버리는 거야. 인성과 식상이 이렇게 합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현재 하는 일이 뭐야? 스톱이야. 하기 싫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인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회사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장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옮겼을 때 좋냐 안 좋냐, 옮기는 것이 좋냐 안 좋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저렇게 하는 일이 다 합되고, 그리고 또 식상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서 저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옮기는 것이 과연 좋냐 안 좋냐, 신유저, 신묘입니다. 무자, 그 다음에 병진이죠. 올해 이렇게 병오가 들어와서 26년에 말씀드린 대로 직장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내년에 보세요. 내년에 이렇게 정미가 들어옵니다. 27년이에요. 내년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놈이 들어와가지고요, 또 때려. 또 식상이 극을 맞아. 내가 하는 일이 극을 맞아. 그리고 여기서 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미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묘미합 목이 되는 거야. 묘미합 목이 돼. 이게 관이 됩니다. 관이 되면서 이 목이 어떻게 돼요? 극을 해버려요. 뭐를? 비겁을 극. 새로운 관이죠. 새로운 관이 만들어지면서 비겁을 극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년도에 또 가도 또 문제가 터지는 거야. 문제가 또 발생해. 어떤 문제? 직장 문제가 또 발생해. 그러니까 올해 옮겼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1년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1년짜리. 1년짜리. 옮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 여기 있어도 내년도에는 끝나니까. 그런데 일찍 가면은 또 내년도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 옮겨도 올해 하반기에 옮겨라. 하반기.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때문에 힘들어? 이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윗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윗사람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고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힘든 거야. 일지를 때리니까 아주 힘든 거야. 그 올해는 직장에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동료가 있느냐? 물었어요.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동료가 있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이 윗사람이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럴 때는 끝난 다음에 직장 친구하고 맥주 하면서 생맥주에 치킨 마시고
치킨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라. 옮기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라. 그리고 차근차근 좀 알아보고 해서 하반기에 그렇게 옮기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세요. 그렇게 보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5가 들어와 가지고 자수를 때립니다. 자수는 여기 일지죠. 이렇게 때리면은요, 얘가 얻어맞잖아요. 갈 데가 진토밖에 없어. 진토밖에 없어. 도망가야 돼. 이 진토로. 이 진토가 뭐예요? 이 비겁입니다. 요 진토한테 도망갈 게 없어. 그렇잖아. 그리고요, 요렇게 진토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오화가 들어서 묘목과 자수를 갖다가 파와 충으로다가 때려요. 상극을 시킵니다. 극을 하죠. 이 극을 막는 방법은요, 이렇게 생으로 진토가 돌려주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야? 비겁이 무슨 역할을 해? 아주 문제의 해결을 하는 키워드로다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여기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나고 직장 동료하고 맥주에 켄터키 치킨 먹으면서 뭐 해야 돼? 요거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고서 지나라고 했습니다.